네, 거기 보시면 수요 법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요 법칙 네모할게요. 자, 우리 1교시 수요의 개념 봤습니다. 자, 수요의 개념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효수요라는 의미, 유효수요. 그리고 수요나 수요량은 실제로 구매한 게 아니다. 그리고 가수요라든지 잠재수요라든지 소요 이런 말들의 뜻을 아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험은 용어의 뜻을 많이 묻는 시험이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수요에서 두 번째, 수요의 법칙이에요. 수요의 법칙. 자, 수요의 법칙이란 뭐냐? 수요의 법칙이란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수요의 법칙이란. 그럼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라고 그럴 때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수요량과의 관계를 우리가 수요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빌라 가격과 빌라 수요량과의 관계, 오피스텔 가격과 오피스텔 수요량과의 관계, 이거를 수요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아파트 가격과 빌라 수요량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건이 똑같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당재와 가격과 해당재와 수요량과의 관계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자,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네, 80페이지에 보시면 80페이지. 자, 여기 수요법칙과 수요곡선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수요법칙 줄 치고요. 줄 쳤어요?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수요의 법칙은 해당재와 가격과 해당재와 수요량과의 관계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해요.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요? 네?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죠.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아파트 많이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수요량이라는 거는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아파트 사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투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겠지.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사고자 하는 양은 줄죠. 맞아요? 라면이 1,000원 하던 게 1,000원 할 때 내가 3개 샀는데 라면 가격이 1,500원 올랐다. 그러면 많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합니다. 그럼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해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해.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증가한다. 이게 수요의 법칙입니다. 수요의 법칙. 자, 그래서 교재 보면요. 자, 수요의 법칙 여기 보면, 자, 줄 칠게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어떻게 한다? 감소하고, 해당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지금 8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수요 법칙 밑에 동그라미 1번.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수요의 법칙은 우리 수요에서 매우 기본이에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 이게 수요의 법칙이에요. 자, 이때요. 자, 아파트 가격이 그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네요. 이렇게 변하잖아요. 변하는 걸 변수라 그래요. 변하는 게 변수야. 그럼 아파트 수요량도 지금 감소하기도 하고 증가하기도 하는 거 변하죠? 그럼 이것도 뭐예요? 변수예요. 그럼 이것도 변수고, 이것도 변수야. 자, 그럼 이 두 변수의 방향 관계를 보니까, 자,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 아파트 수요량의 변수는 감소하고 있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반대 방향. 이처럼 두 변수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 둘의 관계를 뭐라고 그런다? 반비례 관계라고 봅니다. 두 변수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부호로 표시하면 마이너스 관계 이렇게 얘기해요. 마이너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역의 관계라고도 그러고요. 부의 관계라고도 그래요. 역, 부, 마이너스란 뜻이죠.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감소함수라고 그래요. 감소함수. 그래서 얘들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다른 표현이에요. 특히 반대 방향일 때 마이너스라고 한다는 것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관계라는 것은 둘의 관계가 무슨 방향으로 움직인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이에요. 수요 곡선. 이 수요 곡선은요. 수요 곡선은 수요의 법칙에서 나와요. 우리 교재 보면 양가로 이번에 수요 법칙과 수요 곡선 돼 있죠. 이 수요 곡선, 그 수요 곡선은 동그라미 딱 하고요. 우리 제목에 양가로 이번에 수요 곡선 동그라미 딱 하고 했어요. 옆에 적으세요. 수요 곡선은 수요의 법칙에서 발생한다, 나온다, 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수요의 법칙에서 수요 곡선이 나와요. 그럼 수요의 법칙이 뭔데요?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수요의 법칙이야. 이 수요의 법칙에서 뭐가 나온다고? 수요 곡선이 나와요. 그럼 수요의 법칙과 수요 곡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이 둘은. 그 수요 곡선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 수요 곡선이 어디서 나왔다? 수요의 법칙에서 나왔어요. 그럼 수요의 법칙이 뭔데요?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여. 그러니까 항상 공부는 내가 정리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어디를 하는지, 지금 무엇을 배우는지를 알고 들어야 돼요. 알고 들어야 된다. 지금 수요의 법칙하고 있습니다. 수요의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이 둘은 반비례 관계더라. 마이너스 관계더라. 그럼 이런 수요의 법칙을 한번 곡선으로 나타내 볼까?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 이게 뭐라고요? 수요 곡선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수요 곡선을 그려보면요. 수요 곡선은 자, 수요의 법칙이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가 수요의 법칙 아닙니까? 그럼 결국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결국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가 수요의 법칙이거든. 맞아요?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지 뭐. 이게 수요 곡선이라고요. 그럼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니까 여기가 이제 가격, 여기가 수요량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제가 어떤 그림 곡선을 그릴 텐데 여기 그려지는 곡선은 뭐와 뭐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얘는 뭐와 뭐의 관계를 나타내겠어요? 지대와 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죠. 자, 그럼 이 그래프는 뭐와 뭐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겠어요? 그렇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그래프가 나올 때는 이 둘을 딱 봐야 돼. 그럼 이 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그림이 될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제가 지금부터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한번 나타내 보겠다는 거죠. 그럼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데요? 반비례 관계. 그렇죠. 반비례 관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좀 전에 했잖아. 자, 그럼 봅니다. 자, 만약에 가격이 사과의 수요 곡선이라고 그래 볼까요? 사과. 그럼 만약에 사과 한 박스에 3만 원이야. 한 박스 3만 원이면 너 몇 개 살 거야?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수요량이라는 건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 아니고 의도라고 그랬잖아요. 한 박스에 3만 원이면 몇 개 살 건데? 그래서 3만 원이면 나 두 박스 사지 뭐. 두 박스 살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만 원일 때 두 박스라는 게 요 점이거든요. 3만 원과 두 박스가 만나는 점. 맞아요? 그럼 이 점의 의미는 뭐냐? 가격이 사과 한 박스에 3만 원이면 몇 개 사겠다는 거예요? 두 박스 사겠다. 이 의미란 말이죠. 그 점이. 자, 이제 가격이 내려요. 그럼 2만 원이면 너 몇 박스 살래? 이렇게 물어본 거야. 2만 원이면.
그럼 이 사람은 더 많이 사겠다 그럴까요? 적게 사겠다 그럴까요? 2만 원이면 더 사지 내가. 2만 원이면 3박스 살게. 요즘이네. 맞습니까? 그래 그러면 만 원이면 얼마 살 건데? 만 원이면 내가 4박스 살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점, 이 점들은 전부 다 뭐와 뭐의 관계를 나타냅니까?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다 점들이죠. 맞아요? 그럼 이러한 점들을 다 연결을 해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을 쫙 해봤어. 노란색 선. 그럼 이 노란색 선은 뭐와 뭐의 관계를 나타내는 선입니까?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선이죠. 이 선을 뭐라고 부른다? 수요 곡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수요 곡선이란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 그래프다 이 말입니다. 이런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하향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요 곡선은 우하향이에요. 우하향. 자, 그럼 봅니다. 아까 수요의 법칙이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인데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이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린 게 수요 곡선인데 형태가 어떤 형태였어요? 우하향이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반비례 관계, 마이너스 관계는 다 우하향의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말이나 우하향이라는 말이나 같아요. 반비례라는 말이나 우하향이라는 말이나 같습니다. 됐나요? 같은 말들이야 전부 다. 자, 그래서 교재를 보면 수요곡 거기 동그라미 부분에 수요곡선 보세요. 수요곡선 보고 있습니까? 자, 수요곡선 보니까 수요의 법칙은 수요곡선이 우하향 형태임을 설명해 준다. 이해되세요? 수요의 법칙은 우하향으로 나온단 말이야. 자, 우하향 동그라미 해야 돼. 그런 거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한계 효용 곡선에서 도출된단 말 보이세요? 이런 것도 줄 한번 칩시다. 사실 이런 거는 한 5월 달쯤에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뭐 하겠으면 지금부터 지금 다 얘기할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힘들까 봐 얘기를 많이 안 해주려고 그래. 자, 여기 효용 동그라미 효용. 수요는 효용하고 관계 있어. 수요는 효용과 관계 있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공급은 비용과 관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요 곡선 얘기를 하는데 비용 얘기 나오잖아, X야. 비용 얘기하는데 효용 얘기 나오잖아, X예요. 수요는 뭐와 관계 있다? 효용. 그렇게 알아두세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는 한계 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우하향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효용과 관계 있다. 수요는 효용과 관계 있다. 효용이라는 게 만족이거든요. 우리가 물건을 왜 구매하려고 합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만족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효용과 수요는 관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81페이지 보시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있죠? 그 네모하시고요. 그게 별표 2개입니다. 네. 자, 일단 우리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있죠. 딱 1초간 응시. 딱 째려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자, 지금부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중요한 거는 수요량의 변화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뜻이 중요하다. 수요의 변화도 뜻이 중요해요. 그럼 첫 번째,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다르니까 따로 적어놨겠죠. 다른 건 당연히 알겠어요. 우리 뭘 알아야 될까요? 뭐가 다른데? 그렇지.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포인트야.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 변합니까? 조금 전에 수요의 법칙이잖아요. 소득이 변해도 수요량 변합니까? 변합니다. 정부 정책이 변해도 수요량 변합니까? 변합니다. 그러니까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아주 많아요.
가격도 수요량을 변화시키고 소득도 수요량을 변화시키고 이자율도 그렇고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게 너무 많거든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가격이 수요량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더란 말이에요. 가격 변화가 수요량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더란 말이야. 그래서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 이거 딱 한 개만 딱 떼내가지고 이거를 수요량의 변화라 그래.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 있죠? 이것만 딱 뭐라고 부른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불러. 그럼 그 외에 소득이 변하고 이자율이 변하고 정부 정책이 변하고 각종 뭐 다른 게 변해, 세금이 변하고 다른 게 변해가지고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걸 뭐라고 부르자? 그래, 수요의 변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럼 수요량의 변화는 딱 한 개야. 딱 한 개.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거. 이게 수요량의 변화야. 빌라 가격이 변해서 빌라 수요량이 변하는 게 수요량의 변화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근데 그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수요의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할 때 아무나 하나 딱 예를 적어 놓으면 돼.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거.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른다고요. 그 이게 이제 원인이고 이게 결과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보세요. 빌라 가격이 변해서 빌라 가격이 변하여 아파트 수요량이 변했대. 자,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다. 수요량의 변화 아니에요, 얘는요. 수요량의 변화 아니에요. 이거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나중에 보겠지만 이걸 수요의 변화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즉, 수요량의 변화는요, 수요량의 변화는 원인이 한 개밖에 없어요. 원인이 딱 한 개야. 그 재화의 가격 변화. 이것밖에 없다고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뭐라고요,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이 뭘까요? 아파트 가격 변화라고 그래야 된다고. 뭐라고 그래야 된다고? 아파트 가격 변화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한 개밖에 없다.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하나밖에 없다. 그럼 질문, 빌라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뭔데? 빌라 가격 변화. 그것밖에 없다고. 선풍기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뭔데요? 선풍기 가격 변화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 같으면 하나 적어 놓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응? 그럼 오피스텔 수요량 변화 원인은 뭐예요? 그렇지, 오피스텔 가격 변화라고. 오피스텔 가격 변화 뿐! 이것밖에 없어. 가격 변화 뿐이야. 이게 딱 한 개밖에 없다고. 그러면 오피스텔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해가지고 오피스텔 수요량이 변하잖아요. 그럼 그건 뭐라고 부르자? 그래, 그것밖에 없어.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차이 아시겠습니까? 차이점. 오케이. 책에 설명 장황하게 돼 있지만 그 내용이 있는 그 내용인 거야. 자, 그 다음. 자, 줄을 칠 거예요. 그럼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다르네요? 달라요. 그럼 이게 과연 수요 곡선상에 그림으로는 어떻게 표시가 될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어떻게 표시가 될까? 한번 볼게요. 아까 이 수요 곡선 한번 봐보세요. 수요 곡선. 이게 수요 곡선이었죠. 자, 수요량이 2개였어요. 얼마일 때? 가격이 3만 원일 때. 근데 수요량이 3개로 늘어난 거야. 수요량이 늘어났잖아. 그럼 이 수요량을 늘어나게 한 원인이 뭐였어요? 가격 변화였거든. 이게 원인이었단 말이야.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수요량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3만 원일 때는 요점이었는데 수요량이 2만 원 되는 게 요즘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니까 수요 곡선 위에 있는 이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이동이 일어나고 있네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는요, 수요 곡선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수요 곡선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는 뭐가 변한 겁니까?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정리해 주고 이해를 딱 해버려야 돼, 지금. 수요량의 변화가 뭐라고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격이 변해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빌라 가격, 오피스 가격 다 되게. 그렇지. 자, 수요량의 변화가 뭐라고요? 가격이 변해서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변하는 것. 이렇게 딱 얘기해야 돼. 3번 얘기해 보세요. 수요량의 변화가 뭐라고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네. 그렇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하늘천 따지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옛날에 학교 훈장에 훈장생 읽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공부는 공감각적으로 해야 돼요. 눈으로 보고요. 읽고요. 써보고요.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냄새 맡을 수는 없지. 그러니까. 근데 수업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자꾸 말씀하면 다른 분이 방해가 되니까 제가 얘기할 때는 해도 됩니다. 같이 읽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수요량의 변화는 어떻게 표시되느냐? 수요 곡선 위에서 움직인다. 수요 곡선 위에서 움직인다. 그 위를 갖다가 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 상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수요 곡선 상 이동.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럼 수요의 변화 봅시다. 수요의 변화는 해당 재화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한 거 아니에요. 다른 게 변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 그래프가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가격이 변하면 당연히 요 위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하잖아. 그럼 요 위에서 움직일 수가 없지. 왜? 이 선 자체가 뭐와 뭐의 관계를 나타내니까?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 보세요. 만약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여기가 지대고 여기가 거리야. 뭐 이런 곡선이 있어요. 지대 곡선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대가 변하면 거리가 변하고 지대가 변하면 거리가 변하면 지대가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리가 변해가지고 지대가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위에서 움직이겠지 뭐.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 둘이 표시하는 거 요 위에서 움직이는 거야. 근데 만약에 다른 게 변하면 어떻게 될까 이 말이야.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하면 요 위에서 움직일 수가 없고요. 이 자체가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야. 자, 볼게요. 가격은 예나 지금이나 3만 원이야. 가격은 예나 지금이나 3만 원인데 소득이 늘었어. 소득이 늘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예전에는 가격 3만 원일 때 2개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사람이 소득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물어본 거야. 야, 니 지금도 3만 원이면 몇 개 살 건데? 예전에는 내가 2개 샀는데 이제는 내가 좀 돈 좀 번다. 그래서 3만 원 같으면 내가 3개 살 수 있어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은 그대로인데 예전에서 2만 원 할 때 3개 산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는 4개 사겠대. 소득이 늘어갔지. 만 원 할 때 5개 사겠대요. 자, 그러면 이걸 쭉 연결하면 이런 선이 되겠죠. 맞아요. 이 빨간색 수요곡선은 가격이 변한 겁니까? 뭐가 소득이 변한 겁니까? 소득이 변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수요곡선이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아,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하니까 수요곡선 말고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여버리는 거야.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여버리는 거야. 그러면 은행의 이자율이 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수요곡선이 움직여버립니다. 수요곡선이 움직여버립니다. 정부 정책이 변하잖아요. 수요곡선이 움직여버립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이게 만약에 사과 수요곡선이 아니고 아파트 수요곡선이라고, 우리 부동산이니까 만약에 아파트 수요곡선이라 그래볼게요.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곡선이 움직인다. OX. X. 수요곡선 위에서 움직인다. 수요곡선 위에서. 하지만 아파트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하면요.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이거 책대로 외우려고 그러지 뭐. 내 스스로 내한테 맞게 딱 기억을 해두라고요.
그럼 빌라 가격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 빌라 가격이 변하면 수요 곡선 위에서 움직일까?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일까?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파트 수요 곡선 위에서 움직이는 게 수요량의 변화죠. 그거는 딱 원인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다. 아파트 가격 변화. 아파트 가격 변할 때만 그 아파트 수요 곡선 위에서 움직이는 거고, 오피스텔 가격이 변하든 빌라 가격이 변하든 다른 게 변하면은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된다?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걸 뭐라고 부른다? 수요의 변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중요한 내용이다. 그럼 만약에 시험 지문에 수요 곡선의 이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요량의 변화 그러면 됩니까? 안 되지. 수요 곡선 이동은 뭐라고요? 수요의 변화인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수요 곡선이 위에는 오른쪽으로 움직였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뭐라고 부르느냐? 수요의 증가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는요? 수요의 감소. 그러면 수요의 증가라는 거는 수요량이 늘어났어. 수요량이 늘어났는데 그 원인이 가격 말고 다른 원인 때문에 수요량이 늘어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 그런 거야. 자, 울산에 30평짜리 아파트 가격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수요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아파트를 막 살려고 그래. 그럼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했다는 거잖아. 그게 뭐야? 수요의 변화고, 수요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자? 수요의 증가라고 부르자. 이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책을 볼게요, 이제. 다 했어. 내가 할 얘기는 이제. 그럼 읽으면 돼. 읽으면 된다고. 자, 볼게요. 자, 81페이지입니다. 자, 수요량의 변화 한번 볼까요? 양갈 1번의 수요량의 변화.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줄치고요.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수요량도 해당 재화의 수요량입니다. 자, 근데 그럼 이제 수요의 변화 한번 볼까요? 수요의 변화는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겠어요? 진짜로? 딱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지금 바로 딱 알아버려야 돼.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 보세요. 수요량의 변화는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의미한다. 줄쳐야 돼요.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의미한다. 뭐가요? 수요량의 변화가. 여기서 중요한 글자는 상이야. 상 동그라미 딱 해야 돼. 수요 곡선 위에서 움직인다고. 위에서. 자, 근데 수요의 변화 보세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수요의 변화의 동그라미 2번.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수요 곡선 자체, 그냥 수요 곡선 이동 그러면 수요의 변화. 수요 곡선 상 이동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 상이란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 자, 그리고 3번요. 수요의 증가는 수요 곡선이 어디로 움직인다? 오른쪽, 우측. 수요의 감소는요? 좌측. 됐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 왼쪽으로 가면 뭐? 감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기출 한번 볼까요? 자, 기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주택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는, 자, 이렇게 되어 있네. 해당 주택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는, 그럼 이건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지. 그럼 뒤에 수요 곡선 상 이동이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수요 곡선 이동이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상. 그럼 뒤에 상이 있는지 봐야 돼. 상 있나요? 그럼 O야. 그래서 이런 지문을 읽을 때 해당 주택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는 여기 다 끊어야 돼요. 여기서 원래. 딱 끊고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아,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구나. 그럼 지금부터 뒤에는 수요량의 변화 얘기가 나와야 된다. 상의 이동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구나. 수요곡선 상이동. 그럼 여러분들 이제 뒤에 수요곡선 상이라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있어요? 그럼 오고, 상이라는 글자가 없이 수요곡선 이동이라 되어 있잖아. 그럼 X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앞에 딱 끊고 생각하고 뒤에 읽어줘야 돼. 쫙 읽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 3번 한번 볼게요. 부동산 수요자의 소득이 변하여 동일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의 수요 곡선이 이동하였다면,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수요 곡선이 이동했다는 거죠. 수요 곡선이 이동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가 되겠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시험 아주 쉽게 냅니다.
아주 쉽게 냅니다. 아주 쉽게 냅니다. 자, 여기서 있잖아요. 3번은 너무 친절하게 다 적어줬는데 여기서 동일 가격 수준에서 줄 쳐보세요. 동일 가격 수준에서. 줄 쳤어? 그럼 동일 가격 수준이라는 거는 가격이 변했다, 가격이 안 변했다. 그렇지. 그래서 동일 가격 수준에 줄 딱 치고 옆에 적어놔. 가격은 안 변했다. 이렇게 딱 적어놔야 돼. 가격은 안 변한 거야. 그럼 이것만 딱 보고도 있잖아요. 수요량의 변화야, 수요의 변화야. 수요의 변화인 거야. 가격이 안 변했거든. 느낌이 딱 와야 돼. 아, 동일 가격 수준. 가격은 안 변했네. 그런데 수요량의 변화 그러면 안 되지, 당연히. 출제자의 의도를 다 깨뚫어야 돼. 사실은 소득이 변했다면 이 말도 필요 없어. 동일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변했대. 동일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변했대.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인 거야. 동일 가격 수준이라는 건 가격은 안 변했는데 수요량이 변했다. 이 말은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했구나. 이 얘기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얘기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거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 완벽하게. 허리망상에 반만 알면 안 되고요. 반만 알는 거는 모르는 거야. 반만 아는 거 모르는 거야. 선무장이 사람 잡아. 그 문제에 대해서 있잖아요. 100% 모르는 사람이 조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언이 힘든 거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완벽한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참고사만 얘기해 줄 수 있겠지만 이러이러한 방안이 있다. 이 중에 네가 선택을 해라.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는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충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충 알면 안 돼.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공부했잖아요. 그럼 이와 관계되는 문제를 최소한 5개 이상 풀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 해당되는 지문을 10개 정도 봐버려요. 10개 정도. 지금까지 나왔던 지문 10개를 쫙 보고 한 개라도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해나갈 때 야 여기는 선생님이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온다더라. 그럼 내가 복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방법은 기출문제를 뽑아서 보는 분도 있을 거고 다른 문제를 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출문제를 저는 보통 많이 권하는데요. 그러면 기출 지문 있잖아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와 관계된 지문들이 있잖아요. 10개를 뽑았어. 한 개도 틀리면 안 돼. 한 개도 틀리면 안 된단 말이야. 완벽하게 알고 와야 돼. 완벽하게. 거기에서 점수가 판가름나. 그래서 그 기출 1, 2, 3번 이 정도 3개는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합니다. 선생님, 제가 기출문제를 많이 보라 그래가지고요. 기출문제를 달달달달 외우고 시험장 갔는데요. 달달달 외운 거 잘해도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안 외우고 가서 천진데. 근데 그런 사람들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달달달달 외워갔는데 점수가 60점이 근근히 나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외우기만 했거든요. 의미를 알고 외워야 되는데 의미를 알고 왜 이런 지문이 나왔는지를 가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외운 거야. 그것도 대단하다고 봐요, 저는. 그것도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점수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외우기만 해야 되니까. 안 외우는 사람보다 100배 낫지. 그 사람이. 노력했잖아.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뭔지를 알고 읽어야 된다, 공부를. 거기서 차이가 딱 나버려요. 거기서. 됐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복습할 때는 그 관계된 지문만 잘 기억해놨다가 그 지문만 딱 알면 아까 지금 읽어보세요. 오피스텔의 수요량 변화 원인은 오피스텔 가격 변화밖에 없다. 이게 매우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게. 이거 하나를 딱 기억해 두면 수요량의 변화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한 거는 수요의 변화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배웠어요. 그럼 수요량의 변화는 원인이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얘는 그냥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어. 원인이 딱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수요의 변화 원인은 많단 말이야. 많단 말이야. 거기서 당연히 물어봐야 된다. 수요의 변화 원인은 뭐가 있나? 어떨 때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입니까? 어떨 때는 왼쪽으로 움직입니까? 이걸 당연히 물어보죠. 맞아요? 그게 수요의 변화 원인이야. 그게 우리 교재 82페이지에 있는 3번이에요. 수요의 변화 원인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모하고 별표 2개예요, 얘도. 그래서 시험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원인을 묶어서 냅니다. 묶어서 한 문제를 냅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요의 변화 원인 보겠습니다.
일단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이 부분이 한 문제라고 딱 생각하고 공부해야 돼. 이게 한 문제야. 한 문제 여기서 나와. 저는 아파트 수요의 변화 원인이라 그래 볼게요. 그럼 아파트 수요의 변화 원인에는 아파트 가격 변화는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얘는 아니다 이 말이지. 아파트 가격 변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이죠. 맞아요? 아파트 가격 변화 왜 안 들어가지는 곤란하다 지금. 얘는 수요량의 변화 원인이야. 그럼 아파트 수요의 변화 원인이라는 걸 말을 바꾸면 아파트 수요 곡선의 이동 원인 그래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파트 수요의 변화 원인은요. 수요 증가 원인이 있고 아파트 수요 증가 원인이죠. 아파트 수요 감소 원인이 있더라. 수요 감소 원인. 그럼 아파트 수요 증가 원인이라는 건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우측으로. 우측 이동. 얘는요. 좌측 이동.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소득이 어떨 때? 증가할 때. 인구가 증가할 때. 우리 안 틀린다 이런 거. 세 번째. 이자율이 어떻게 될 때? 이자율이 상승할 때, 하락할 때? 하락할 때. 이자율이 하락할 때. 대표적으로 많이 물어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체재 가격입니다. 네. 제가 11월, 12월 달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중요하다 얘가. 여기서 얘를 잘 물어본다. 잘 물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낸다. 아예 냅니다. 자. 작년에 우리 개론이 좀 쉽게 나왔거든요. 이런 거 잘 안 물어봤어. 올해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올해 분명히 냅니다. 자, 대체재 한번 볼게요. 자, 아파트가 있고 빌라가 있어. 이 둘이 대체 관계래. 이 둘이 대체 관계래. 그럼 대체 관계라는 건 뭐냐면 대신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대신할 수 있는 관계. 지금 우리 수요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요면에서 대체 관계다. 이 둘이 수요면에서 대체 관계야. 이 말은 이 뜻이야. 빌라나 아파트 중 어떤 것을 사도 돼. 이게 대체관계예요. 수요면에서 대체관계라는 거는 이 둘 중에 어떤 걸 사도 괜찮아. 이게 대체관계예요. 그럼 어떤 거 사야 될까? 싼 거 사야지. 싼 거 사야 되는 거예요. 싼 거. 그러면 빌라하고 아파트 둘 중에 빌라가 싸다. 그럼 뭐 사야 돼? 빌라 사야지. 그럼 아파트 수요 어떻게 되겠어요? 줄겠지? 왜 올라가? 그러지 말고. 그럼 빌라 가격이 올라가. 그럼 사람들 뭐 살까? 아파트 사겠지? 그럼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 맞아요. 둘의 관계 알겠어요? 둘의 관계? 그러면 지금 우리 아파트 수요하고 있잖아. 그 얘는 해당 재화라 그래. 해당 재화.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른다? 대체재. 적는 건 나중에 딱 적고요. 이걸 관계를 머리에 딱 정리를 해버려야 된단 말이야. 자, 둘이 대체 관계야. 그럼 우리는 싼 거 사면 돼. 그럼 대체재 가격이 오른데? 대체재 가격이 오른데? 그럼 아파트 수요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 증가. 대체재 가격이 하락한데? 그럼 아파트 수요 어떻게 될까? 대체재 가격이 하락한데? 그럼 사람들 뭐 사러 가야 돼? 대체재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아파트 수요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 그 둘의 관계란 말이니까 가격 싼 거 사는 거야, 싼 거. 그럼 대체재 가격이 올라. 전 시험에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빌라 가격이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럼 대체재 산다, 안 산다? 대체재 안 사지. 대체재 안 산다.
그럼 해당제와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해당제와 수요 증가. 대체제 안 산다. 해당제와 산다. 이 말이잖아요. 맞아요? 해당제와 사겠다. 해당제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대체제 가격이 하락한대. 대체제 가격이 하락한대. 그럼 사람들 뭐 사요? 대체제 사겠지. 대체제 사겠지. 빌라 사겠지. 그리고 아파트 수요 어떻게 돼? 감소. 이거야, 이거. 자, 그래서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지하인 아파트 수요가 어떻게 된다? 증가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 사람들이 대체제 사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아파트 수요가 어떻게 된다? 감소하죠. 이해됐습니까? 딱 기억해놔야 돼. 그럼 또 다르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이제 그렇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대체제 수요가 증가했대. 대체제 수요가 증가했다는 말 뜻이 뭐야? 사람들이 뭐 사러 갔다는 거예요? 빌라 사러 갔다는 얘기잖아. 그럼 아파트 수요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지. 이때는 해당제와 수요가 감소해. 자꾸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외우는 건 차선이야, 차선. 어쩔 수 없을 때 외우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반대로 대체제 수요가 감소했대. 그럼 사람 대체제 안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해당제와 수요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죠.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봅니다. 아파트 수요 증가 원인의 다섯 번째, 대체제 수요가 어떻게 될 때? 감소할 때. 대체제 수요가 감소할 때. 그래서 대체제 가격이냐, 대체제 수요냐를 잘 봐야 돼. 외울 게 아니고 좀 이해를 해버려야 됩니다. 안 되면 외워야 됩니다. 안 되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보완제 한번 볼게요. 보완제. 자, 보완제. 우리가 대체제가 있고 보완제가 있거든요. 안 되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대체제하고 반대다 생각하시면 돼요. 보완제는 대체제하고 반대다. 무슨 말이냐? 대체제 가격이 상승할 때 아파트 수요가 증가했죠. 그럼 보완제 가격은요? 하락할 때. 보완제 가격이 하락할 때 아파트 수요는 증가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보완제 가격이 어떻게 될 때요? 하락할 때. 대체제하고 어때요? 반대죠? 반대죠? 대체제하고 반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실은. 그럼 보완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파트가 있고, 여기 보완관계에 있는 보완제가 있다 그래 볼게. 이게 해당제가야. 이 보완관계라는 거는요, 서로 도와주고 부족한 걸 메꿔주는 관계예요. 그러면, 이거 아파트 그런가? 자, A와 B가 있다 그래 볼게요. 자, B가 해당제하고 A가 보완제라 그래 볼게요. 그럼 이들은 보완관계예요. 보완관계라는 거는 A를 사면 B도 같이 산다. 이런 관계라고 보면 돼요. 사면 같이 사. 안 사면 같이 안 사. 그게 보완관계야. 자동차와 내비게이션. 이런 거예요. 그게 보완관계야. 자동차만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내비게이션을 다니까 내 만족이 더 커지더라. 이걸 보완관계라 그래. 맥주와 땅콩 이런 관계예요. 맥주만 먹는 것보다 땅콩과 같이 먹으니까 맥주 맛이 더 좋아지더라. 이런 게 보완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면은 같이 사고 안 사면 같이 안 사는 거야. 자동차를 안 사잖아. 그럼 내비게이션도 안 팔려. 자동차를 사람들이 많이 수요하잖아요. 그럼 내비게이션 수요도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보완제 가격이 상승해. 그럼 해당제와 수요는 어떻게 될까 이 말이에요. 감소해요.
보완제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보완제 안 사거든요. 보완제 안 산다. 그럼 해당 재화도 산다 안 산다? 같이 안 산단 말이야. 해당 재화도 안 산다. 그러면 이제 수요로 얘기하면요. 자, 보완제 수요가 증가해. 그럼 해당 재화 수요도 어떻게 된다? 증가하면서 사면 같이 산다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는 방법, 이들 이해를 하면 참 좋아.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해가 잘 안 돼. 그럼 외워야 되거든요. 외울 때 이렇게 외우세요. 하나만 딱 기억을 해. 하나만. 뭘 기억하느냐? 안 되면 외워야 돼. 안 되면 외워야 되거든.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는. 자,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 수요가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한다 그랬죠? 맞아요? 이거는 자다가 옆에서 쿡 찔러도 답이 나올 정도로 연습해야 돼. 대체재 가격 상승, 해당 재화 수요 증가. 대체재 가격 상승, 해당 재화 수요 증가. 이거는 그냥 밥 먹듯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보완제가 나오잖아? 그럼 이걸 딱 기억을 해. 근데 보완제 가격 상승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다고? 반대라고. 해당 재화 수요 어떻게 된다? 감소. 그렇지. 이렇게 딱 기억해 두시라고요. 이거 하나를 딱 기준 삼아가지고. 그럼 대체재 가격 하락되면 뭐가 돼? 해당 재화 수요 감소. 맞아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럼 보완제 가격 하락 그러면요. 해당 재화 수요 증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꼭 하죠. 진짜 알아놔라 이 말이야. 그럼 7번째. 보완제 수요라고 그래 볼게요. 자, 보완제 수요가 증가할 때 해당 재화 수요가 증가할까요? 보완제 수요가 감소할 때 증가할까요? 보완제 수요가 증가할 때. 사람들이 보완제를 많이 사. 그럼 이거 같이 사. 같이 사. 우리 시험은 대체제를 훨씬 많이 물어봅니다. 부동산에서는 보완 관계가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뭘 잘 낸다? 대체제를 훨씬 많이 내니까 대체제를 꼭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교재 한번 줄쳐볼게요. 자, 82페이지인데 수요의 변화 원인의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소득의 증가는 수요를 증가시키고 소득의 감소는 수요를 감소시킨다. 맞아요? 그리고 그 밑에 건 안 봐도 돼. 그 밑에 건 안 봐도 됩니다.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인데 여기서 관련 재화라는 게 대체재 보완제를 얘기합니다. 자, 거기 대체재 관계에서 B번 볼게요. B번. 찾았어요? 네, B 별표하고요. 줄칩니다.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줄치고요. 해당 재화 수요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 밑에 C번에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는 어떻게 된다? 해당 재화 수요는 감소한다. 됐어요? 자, 밑에 네모 박스 한번 봐보세요. 그 박스에 이렇게 되어 있죠. 대체재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은 대체재를 안 사. 그러니까 해당 재화 수요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증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험에서 대체재 가격 상승이나 대체재 수요 감소나 같은 말이야 원래. 그러니까 대체재 가격이 오르든지 대체재 수요가 줄어들면 해당 재화 수요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증가. 그 밑에 보세요. 대체재 가격이 하락해. 그럼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사람들이 대체재를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체재 수요가 증가하지. 그러니까 해당 재화 수요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보완제입니다. 보완제. B번 볼까요?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 재화 수요는 어떻게 된다? 보완제 가격 하락, 해당 재화 수요 증가.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사람들이 보완제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해당 재화도 같이 산단 말이에요. 자, C번 봅니다.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요. 해당 재화 수요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런 뜻이에요. (83페이지에) 있잖아요. 83페이지에
맨 밑, 맨 위에 핵심 대체제 보입니까? 대체제 보여요? 그거 봐. 자, A하고 B가 둘이 대체제래. 대체제. 그러면 A 수요가 증가해. 보고 계세요? A 수요가 증가하면 B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한단 말이에요. A 수요가 증가했다 하면 A 산다는 얘기니까 B 수요가 줄지. A 수요가 줄면 B 수요는 증가. A 가격이 오른데, 대체제 가격이 오른데, 그럼 사람들 대체제를 못 사니까 B 수요가 어떻게 돼? 증가. 맞아요? 자, 4번 보겠습니다. A 가격, 대체제 가격이 하락한대요. 그럼 사람들이 대체제 사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 B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4번, 5번, 6번 하지 마세요. 5번, 6번까지는 안 봐도 돼요. 나중에 여러분 보완제도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맨 밑에 보완제 있네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84페이지 동그라미 3번. 인구나 매수자의 수가 증가하면 수요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인구가 늘고 뭔가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늘어나면 수요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인구나 매수자의 수가 증가하면 수요는 증가한다. 줄치고요. 자, 5번 별표예요. 5번 별표예요. 네. 가격 예상입니다. 자, 거기 줄치겠습니다.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면 줄치세요.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면. 자, 만약에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상이 돼. 가격 상승은요, 아파트 가격 상승은 수요량의 변화야. 아파트 가격 상승은 수요량의 변화인데, 가격 상승 예상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수요의 변화예요. 지금 가격이 올랐어, 안 올랐어? 아직 가격이 오른 건 아니지. 가격이 오를 거라 예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위에 아무 데나 여백에다 이런 거 하나 적어주세요. 제가 사실은 지금 3, 4월 달에 말씀드려도 되는 부분 지금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5월 말까지 1차를 5시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 지금 다 얘기해줍니다, 제가.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자, 이 지문 O일까요? X일까요? X다 이 말입니다. 자, 아파트 가격 상승이 아니고 예상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예상이지. 예상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이건 수요의 변화야. 예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수요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이기 때문에 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 수요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돼. 예상은 수요의 변화야. 그러니까 딱 예상 수요의 변화. 예상은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 상이동이 아니고 수요 곡선 이동. 됐죠? 주의하세요. 자, 그래서 다시 5번입니다. 가격 상승이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해요. 왜냐하면 오르기 전에 사자 이렇게 하는 거야. 오르기 전에 사자. 앞으로 가격 오른데 오르기 전에 사자.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럼 반대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요. 수요는 감소하겠죠. 자, 6번입니다. 이자율이 어떻게 될 때? 하락할 때 수요는 증가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수요는 증가합니다. 자, 7번 볼까요? 규제가 완화될 때 수요가 증가할까요? 규제가 강화될 때 수요가 증가할까요? 완화될 때, 완화될 때. 자, 8번, 9번은 나중에 하고 10번 볼게요. 10번. 대부 비율 LTV 동그라미, 총부채 상환 비율 DTI 동그라미. 자, LTV와 DTI는요 대출과 관계 있어요. 대출과. 그래서 거기 보면 대부 비율이 LTV고 총부채 상환 비율이 DTI입니다. 대부 비율이나 총부채 상환 비율이 확대되면 보이세요? 줄 치세요. 옆에 적으세요. 대출 많이 해준다 이 뜻이야 이게. 다 대출 많이 해줄게 이 뜻이야. 그럼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으면,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우리 부동산 수요, 아파트 수요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죠. 그래서 대부 비율이나 총부채 상환 비율이 확대되면 딱 줄치고 뒤에 주택 수요가 증가한다.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유효 수요 얘기할 때 유효 수요에는 구매 능력에 대출도 포함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내 구매 능력이 커진다는 뜻이거든. 구매 능력이 커지니까 부동산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수요를 억제할 때 대출을 딱 묶어버린단 말이야. 그때는 대부 비율과 DTI를 축소시킵니다. 그럼 앞으로 부동산 수요를 좀 증가시켜야 되겠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 침체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동산 수요를 좀 증가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대출 비율을, 대부 비율을 확대해 줍니다. DTI를 확대해 줍니다. 대출 많이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0번도 잘 알아놔야 돼요. 11번 한번 볼까요? 상환기간이 연장된대. 상환기간이 연장된다는 얘기는 뒤에 줄칩니다. 대출 조건이 개선됐다는 뜻이죠. 맞아요? 대출 조건이 개선되면 주택 수요 어떻게 되겠어요? 대출 조건이 개선되면 사람들이 대출을 더 많이 받으려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죠. 외울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조금 생각. 그래서 정리하면요. 자, 수요의 증가 원인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은 아까 제가 체크를 해드렸어요. 출제드렸죠. 근데 우리가 뭘 잘 틀리느냐? 대체제에서 잘 틀려요. 대체제. 그러니까 대체제 가격 상승, 해당제와 수요 증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 두 번째 어디서 잘 틀리냐면 가격 상승 예상. 가격 상승 예상.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면 부동산 수요는 어떻게 된다? 증가합니다. 오르기 전에 사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잘 틀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잘 기억해 놓고 나머지 것들 아까 이자율 하락, 대부 비율 확대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내요. 규제 완화. 그렇죠. 규제 완화. 그래서 수요의 변화 원인 다 있는데요. 수요의 변화 원인 집에 와서 복습할 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매우 중요하거든.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 해당제와 가격이 변해서 해당제와 수요량이 변하는 거다. 수요 곡선 상이동이다. 수요의 변화,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다.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증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감소.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다음, 수요의 증가 원인, 인구 증가, 소득 증가, 대체제 가격 상승, 가격 상승 예상, 대부 비율과 DTI 확대, 이자율 하락.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규제 완화. 규제 완화 이런 거 안 틀려요, 여러분들. 그걸 누가 몰라? 규제가 완화되어 수요가 증가해. 그럼 어디서 틀리겠어요? 대체제에서 틀린다니까. 그 실건 다 알고 왔는데 대체제만 제대로 모르고 갔단 말이야. 그럼 안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 시험에 나올 확률이 90% 이상인 거는 하나도 놓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거 모르는 거라니까. 그래서 있잖아. 공부는 많이 했는데 틀리고 나오는 거야. 왜? 알아야 될 걸 모르거든. 다른 거 알면 뭐해? 그걸 모르는데. 그거 모르는 거라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진짜 머리를 딱 박아놔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하다. 아무것도 몰라도 있잖아. 대체제 가격 상승하면 수요 증가한다는 걸 아는 사람하고 다른 거는 다 아는데 대체제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하고 누가 합격가 나오느냐? 전자가 합격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나오니까. 시험에 나오는 걸 알아야지.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또 계속하겠습니다.